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3월 마지막에 찍어둔 기록들이라 더 늦기 전에 올리려다 보니 길이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막으로 편집을 하고 있다가 영상이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서 다시 음성으로 녹음을 했는데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신청했던 비자들을 한번 얘기해볼까 해요. 총 5번의 비자를 신청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니 제가 비자를 준비하면서 간과하거나 실수했던 부분들도 생각이 나서 그 얘기도 함께 해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호주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제가 가장 처음 신청한 비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였어요. 당시에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나라 중 한 곳이었습니다. 친한 고향 선후배 2명과 함께 2012년 중순에 갑작스레 워홀을 결정하고 다음 해인 2013년 3월에 호주에 도착했어요. 저희 3명 다 일주일도 안 돼서 비자가 승인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호주 도착 후 바로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이후 공장으로 옮겼다가 청소 일로 다시 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 워홀 비자 소지자는 항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워홀 때 당시 워홀러들에겐 꿈의 직장이었던 잉엠에서 일을 하다가 6개월을 마치고 나오게 되면서 뉴질랜드 청소 업체에 들어가 다시 잉엠 공장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세컨 워홀 비자가 승인되면 잉엠에 재취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연말이 되기 전에 이미 세컨 비자를 신청해 두었는데 이때 이 세컨 비자 승인이 굉장히 빨랐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2014년 3월에 제 세컨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시작됐습니다. 호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이미 호주 생활이 너무 좋았고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터라 저는 세컨 워홀이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학생 비자를 신청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영어 수준은 너무 형편없었고 한국 학력도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라서 호주 대학교에 바로 입학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학교에 연계된 어학연수 과정을 거치고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정식 대학교 과정을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반 포기 상태였는데 컬리지 과정은 학비도 저렴하고 자체적으로 영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입학 문턱이 낮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015년 그렇게 저는 브리즈번 시티에 위치한 한 컬리지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과정을 등록하게 됐어요. 이게 제가 호주 정부에 3번째로 신청한 비자이자 제 첫 학생 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제가 영주권을 향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학생 비자 상담을 받을 때 상담사 분에게 무슨 과정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매니지먼트 과정을 밟으면 나중에 회사에서 스폰 받을 때 유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학과를 정했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는 말 자체가 그냥 뭔가 있어 보여서 혹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처음 입학했던 컬리지에서 1년을 마치고 아는 분이 관리자로 일하는 다른 컬리지로 학교를 한번 옮겼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지역 이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저의 이런 행보가 이민성 시스템에선 레드 플래그로 보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학생 비자로 거의 3년 가까운 기간을 승인받았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2017년 저는 다시 한번 학생 비자를 신청하기로 했고요. 이때는 진짜 제가 배우고 싶은 과정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유학원에서 2번째 학생 비자 상담을 받았는데 회계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그리고 요리학과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학과들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흥미 있는 과목들을 찾아보던 중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 과정을 알게 됐습니다. 대충 검색해보니까 호텔 경영이나 관광학부 같은 거더라고요. 이거다 싶어서 상담 후 호스피탈리티 과정을 수강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중에 제가 비자를 거절받고 나서 이때가 좀 많이 후회됐는데요. 그냥 영주권 받기 유리한 저 학과들을 공부했어야 했나라는 후회가 참 많이 됐었습니다.
첫 워홀 비자도 그렇고 세컨드 워홀 그리고 첫 학생 비자까지 이제까지 신청했던 모든 비자들이 별 문제 없이 빠르게 승인을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학생 비자 신청을 했을 때는 마음 편하게 그냥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데이오프라 쉬고 있었는데 발신자 제한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는데 이민성 직원이었어요. 케이스 오피서가 하는 말이 보험 납부 확인서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면서 대신 제 여권 파일이 중복으로 시스템에 등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멘붕,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나 보험료 다 납부했고 증명할 수도 있는데 이것만 보내면 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것 외에도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며 저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간신히 질문에 답을 하긴 했는데 전화를 마치고 나서도 정신이 멍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통화 후 이메일로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고 한바탕 소동 끝에 그렇게 두 번째 학생 비자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학원을 통해 비자 수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민성에서 전화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이후로 진행한 다른 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다 유학원이나 법무사님을 통해 추가 서류 전달을 받았거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민성에서 직접 전화도 받고 이메일도 받았던 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때 느꼈던 게 무조건 유학원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며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제 실수였다는 거였죠. 시간은 또 지나서 제 두 번째 학생 비자도 만료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또 비자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제가 호텔 경영을 공부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했던 게 과연 졸업 후 졸업비자 신청이 가능한가 하는 여부였어요. 제 계획은 졸업을 하면 졸업비자 신청을 하고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 경력을 채워 독립기술 이민을 하거나 호텔에서 스폰을 받을 계획이었거든요. 비자를 신청했을 때는 분명 졸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 리스트에 제가 전공하는 게 있었는데 서티피케이트 4 과정이 끝나고 디플로마를 시작했을 무렵 호주 정부가 대대적으로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제가 졸업해서 신청하려고 했던 직업군을 그 리스트에서 지워버렸습니다. 2018년 11월에 졸업을 하고 다음 해인 2019년 3월이면 제가 받아둔 학생 비자가 만료됐었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만 했어요. 당시 제 비자를 도와주시던 법무사님은 저더러 이참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제대로 공부를 해 이민하는 쪽으로 제안을 해주셨지만 이미 이민성과 한번 통화를 했었던 저는 곧 죽어도 학생 비자는 안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중에 비자가 거절되고 힘들어했을 때 이 순간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법무사님 말씀대로 대학교를 갔어야 했나, 그랬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하고요.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걱정하던 와중에 같이 수업을 듣고 있던 필리핀 친구가 트레이닝 비자라는 임시 비자를 신청하려 한다는 걸 알고 저도 같은 비자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비자 서클라스 407이었던 이 비자가 제가 호주에 신청했던 5번째 비자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몇 번 영주권 받기 전에 비자가 거절됐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언급했었는데요. 네, 바로 이 비자였습니다. 이민성에서 비자 거절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제게 주어진 선택지는 2개였어요. 28일 안에 호주를 떠나던가 아니면 호주 행정재판소인 AAT에 재심 신청을 하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해 이민성의 거절 결정이 억울하니 한 번 더 판결을 내려달라고 상소하는 일종의 법원 같은 곳이에요.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2019년 3월 제 학생 비자가 만료된 다음 날로부터 저는 브리칭 비자 소지자가 되었고요. 이때로부터 2023년 영주권을 받기까지 3년 넘게 브리칭 비자 상태로 호주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으로 이 이후에 제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도 얘기해 볼게요.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 재미있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가 호주로 오시려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호주에 와서 정착하기까지 겪었던 많은 에피소드 중 하나 정도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빠이.